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특정한 한순간이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겪었던 보이지 않는 상실의 축적과 헌신이었습니다. 195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전영록은 한국이 아직 빈곤과 전쟁의 여파에 시달리던 시기에 음악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겠다는 꿈을 안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며 인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꿈의 공허함, 깨진 관계의 공허함, 그리고 그가 갈망했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인정의 공허함이었을 것입니다. 전영록은 젊은 시절에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창의성으로 존경받는 예술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수백만 명의 한국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울린 스파크와 You Are My Everything과 같은 시대를 초월한 노래로 이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는 종종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 히트곡으로만 사랑받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의심은 그의 마음에 박힌 작은 가시와 같았지만 그를 죽일 만큼은 아니었지만 매일 그를 아프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의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보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번의 결혼과 네 명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느꼈습니다. 그는 유명 여배우 이미영과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을 12년간 이어갔지만 1997년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로 끝났다. 1999년 임주연과의 두 번째 결혼 이후 그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음악이 멈추고 그는 기념품으로 가득 찬 방에 혼자 앉아 음악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탓에 온전한 가족을 꾸릴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궁금해하는 긴 밤이 있었습니다. 전영록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가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외로움일 것이다. 그 외로움은 그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그는 마음을 여는 희귀한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후회하지 않지만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슬픕니다. 그 성명은 놓친 꿈, 집에서 멀리 떨어진 투어 일정으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순간, 강한 대중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눈물을 참아야 했던 시간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슬픔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휩쓸며 결코 채울 수 없는 빈틈을 남긴 차가운 바람이었다. 전영록의 작품은 밝은 장과 어둡고 눈물 젖은 페이지가 섞인 긴 책이다. 그가 1960년대 후반에 음악 산업에 입문했을 때 그는 단지 따뜻한 목소리와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이 청년이 한국 최고의 스타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압박과 씁쓸한 실패, 그리고 소리 없이 울어야 했던 시절을 견뎌내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의지로 일어섰습니다. 전영록의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 그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79년작 스파크는 밝은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로 한 세대의 상징이 되었고 그에게 한국의 팝 프린스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작곡도 하며 서양 팝 음악과 한국의 전통적인 사운드를 결합한 신선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그는 스튜디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모든 음표, 모든 가사를 실험했고 때로는 노래가 완벽해지도록 먹고 마시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그는 스튜디오 소파에서 잠을 자던 밤도 있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고리가 생긴 채로 깨어났지만 최종 녹음본을 들을 때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한 헌신은 수백만의 청중이 그의 곡을 따라 부르게 되면서 보상을 받았고 전영록이라는 이름은 한국 음악사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히트곡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음악을 국제시장에 선보이는
선구적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순회하며 그의 명성을 해외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공연할 때 외국 관객들이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You're My Everything을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 음악이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걸 보는 건 개인적인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그의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이며 그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이 항상 밝은 것은 아니다. 전영록의 인생에도 그는 잘 언급하지 않는 어두운 시기가 있었다. 1990년대 후반, 한류가 젊은 그룹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차 잊혀져 가는 것을 느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들은 이제 더 현대적인 멜로디로 대체되었고 젊은 청중들은 이전처럼 그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행사에서 공연하던 중 강당을 내려다보니 빈 좌석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그는 방에 혼자 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실패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헌신해 온 자신의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울었습니다. 그가 결코 잊지 못하는 또 다른 실패는 198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대형 음반사에서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진정으로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가족의 압박과 한국에서의 의무 때문에 그는 머물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레코드사가 다른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는 창문 앞에 조용히 서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더 중시한 게 잘못된 일이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결코 걸을 기회가 없었던 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고 그는 한때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지평을 시도할 수 없어서 슬프다. 전영록의 눈물은 실패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던 날에도 흘렸다. 1990년대에 Tears of Love를 녹음했을 때 그는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울었습니다. 대본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노래가 그의 개인적인 삶의 고통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의 파경과 자녀들과의 이별의 고통이었습니다. 음향 엔지니어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계를 멈춰야 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울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는 방식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그의 헌신,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전영록은 그러한 실패에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규모 콘서트에서는 그가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연주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과 청중에게 자신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여전히 옛날의 전영록이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의 경력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음표, 모든 눈물이 그가 평생 동안 전한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전영록은 맹목적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단순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히트곡이나 엄청난 박수갈채가 아니라 더 깊은 가치, 즉 청중의 인정, 동료의 존경,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음악적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는 50년 넘게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으며 각각의 성취는 땀과 눈물, 끝없는 열정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의 결과입니다. 전영록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음악이 아직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었을 때 그는 국내를 넘어 큰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서양 밴드의 하모니부터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영혼을 담은 노래를 작곡하는 방법까지 끊임없이 배웁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투어가 그 길을 향한 그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방콕에서 공연하던 중 관객들이 일어나 쉬지 않고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자부심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공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 음악이 사랑받는 것을 보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이었고 그는 자신의 재능과 인내로 꿈을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전영록의 야망은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음악사에 불후의 유산을 남기고자 열망했습니다. 그에게 각 노래는 청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이자 삶의 한 부분입니다. 스파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을 갈구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입니다. You're My Everything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 남자의 고백곡입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모든 가사, 모든 멜로디를 수정했습니다. 각 노래에 그의 영혼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가족 모임이나 큰 무대에서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이 흘러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때에도 전영록이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살고 노래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멜로디가 여전히 울려 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또 다른 소망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음악가로서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이 남이 쓴 노래만 불렀던 시절, 전영록은 자신의 노래를 많이 작곡했다. 그는 공연자의 역할에 국한되고 싶지 않았고 음악을 통해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기술이 아직 원시적이었던